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바로 엔비디아가 탐내는 반도체 패키징 2기업 세계 3월에 1위 됩니다. 엔비디아가 탐내고 있는 반도체 패키징에 필수적인 이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려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마음에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댓글만 달아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엔비디아가 탐내는 반도체 패키징 2기업 3월 세계 1위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엔비디아를 내가 데려갈 거야. 엔비디아 수주 내가 받을 거야 하면서 엔비디아를 누가 쟁취하냐, 엔비디아를 누가 데리고 가냐에 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엔비디아 협력 업체가 되기 위한 노력을 정말 모든 반도체 기업이 하고 있는 상태고요. HBM은 AI 칩에 사용되는 GPU에 탑재가 되는데 엔비디아의 GPU 수요가 폭증하면서 HBM 수요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HBM을 일단 엔비디아도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HBM 걸 누구 걸 쓰냐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미 SK 하이닉스게 가장 많다는 거 알고 있지만 그 SK 하이닉스의 아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 하나가 삼성전자다. HBM 시장에서 체면을 구긴 메모리 1위 삼성전자는 올해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자존심 회복 중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왜 2024년부터냐? 삼성전자는 일단 업계 최초로 36GB HBM3 12단 적층 디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8단이에요. 그러니까 8개를 적층시켜서 만든 게 디램이 기본인데 12개를 겹쳐서 만든 디램을 삼성전자가 개발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 디램은 시장에서 압도적인 생산 물량과 그러니까 일단 많이 생산하는데 수율을 앞세워 AMD의 올해 엔비디아의 HBM 고객사로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의 중심은 뭐냐? 많이 생산하는 것도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많이 생산해 봐야 분량 많으면 뭔 상관이냐라는 거예요. 생산도 많이 하는데 수율도 높게끔 생산하는 게 삼성전자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반도체에서 중요한 게 뭐냐라 물어본다 한다면 바로 수율입니다. 분량이 많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력이야. 누구든 열심히 하면 만들 수 있다 치겠습니다. 근데 기술력을 만들어서 그 기술력의 수율을 올려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불량률을 최소화로 해서 생산하는 기술력이 있느냐? 그게 쉽지 않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지금 삼성전자는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요한 게 뭐라고요? 바로 삼성전자의 핵심은 수율이다. 이 수율을 꾸준히 지키는 게 삼성전자의 경쟁력이고 삼성전자의 지금 올해부터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삼성전자, ARM, 파운드리 동맹을 맺었습니다. 파운드리가 뭐예요? 반도체를 생산하고 제작하는 거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설계 기업 ARM과 손잡고 게이트 올 어라운드 이거는 삼성에서 만든 기술력이죠. 기반 최첨단 공정을 ARM 기반 설계에 맞춰 최적화했다라고 합니다.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가 뭐냐? 미세 공정으로 회로가 미세해지면서 동반되는 발열 등 트랜지스터 성능 저하를 보완할 차세대 기술입니다. 그래서 GAA를 이번에 2나노 공정, 이렇게 말하면 ARM 공정에 포함시켰다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성능 저하를 잡고
발열을 잡고 하니까 뭐겠습니까? 당연히 효율이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래서 효율이 좋은 첨단 공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세계 최초로 G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기술력을 3나노 공정에 도입을 했고요. 3나노 이하 첨단 공정은 난도가 높은 만큼 수익성이 좋아 기술 선점 경쟁도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3나노 이하로 내려가면은 그만큼 미세합니다. 미세하다는 거는 그만큼 힘드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예요. 돈이 많이 든다라는 거는 이 나노 공정 파운드리가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ARM과 동맹 맺고 하면서 3나노, 2나노 공정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춤형 반도체를 위한 2나노 GAAA와 AI 칩넷 솔루션을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며 결국엔 뭐다? 수율이 핵심이에요. 파운드리 생산하는 것까지 오케이. 3나노, 2나노 내려가는 거 상관없어요. 하지만 3나노, 2나노 내려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진다. 정확히 말하면 수요를 잡는 게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수요를 잡는 게 누구다? 삼성전자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삼성전자에 대한 경쟁력이 수율에서 나오는구나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보시면 삼성전자가 TSMC와 이나도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나도 경쟁에서 당연히 경쟁력이 높은 이유가 뭐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세계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2나노 시대가 열렸고 2나노 무대는 2030년 시스템 반도체 1위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절체절명의 승부처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3나노는 사실상 삼성전자가 진 게 맞습니다. 하지만 2나노부터는 모를 일이라는 거예요. 3나노부터 GAAA를 활용하기 시작한 삼성전자는 2나노 양산부터 GAAA를 도입하는 TSMC보다 공정 경험 면에서 훨씬 유리하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정 경험에서 유리하다는 게 뭡니까? 당연히 해봤으니까. 3나노부터 수율을 잡아왔기 때문에 2나노에서 삼성전자가 수율을 잡는 게 어렵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TSMC는 3나노에서 하지 않았고 이제 2나노에서 하려다 보니까 사실상 이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율을 잡을 수 있냐 없냐?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3나노까지 너네가 수율을 이겼어. 근데 2나노는 모를 일이야. 오히려 삼성전자 경험이 많으니까 오히려 2나노는 앞서 나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삼성전자는 일본 최대 AI 기업 프리퍼드 네트워크스의 2나노 AI 가속기 생산 과제를 수주하면서 첫 발을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삼성전자가 믿음도 안 가는데 쓸데없이 수주를 맡기겠습니까? GAAA 게이트 올 어라운드 2나노 공정에 대한 수율이라든가 기술력 기대감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주를 맡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TSMC를 이나노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세 공정 높은 수율을 유지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보다 GAA를 하면서도 높은 수율을 유지하는 기술력, 이게 결국에는 TSMC를 이길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나노까지 가가지고 TSMC를 이기겠다. TSMC를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인텔이 내가 1.8나노, 그러니까 2나노보다 0.2나노 좀 더 작게, 그래서 1.8나노 공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아까 뭐라 했어요? 신기술을 개발하는 건 누구나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아무나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텔, TSMC, 삼성전자 뭐 유명한 파운드리 기업들, 유명한 반도체 기업들은 노력만 하면은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 했습니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상용화시키는 게 쉽지 않다. 투명망토 만들어 봐. 투명망토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 투명망토를 상용화시키는 단계 뭐 만들어 봐. 만들 수 있죠. 하지만 그거를 정말 상용화시킬 수 있는 단계 그게 제일 힘든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1.8나노 공정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거를 수율을 높은 수율로 불량 없애고 그러니까 공정을 계속 돌려도 똑같이 불량률이 적게 나오는 기술력을 만드는 게 가능하냐? 그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인텔이
올해 안에 1.8 나노 공정의 양산을 공식화하면서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초미세 공정 경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야, 내가 너네보다 좀 빨리 갈 거야 라고 인텔이 갑자기 발표를 한 거죠. 근데 모두가 알고 있다. 빨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글로벌 파운드리 업계 1위인 대만의 TSMC와 2위 삼성전자가 내년에 2나노 공정을 개발한다는 목표와 비교하면 인텔 기술이 경쟁의 선두입니다. 그러니까 인텔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차세대 기술 공정의 개발도 중요합니다. 성공하는 거 당연히 중요하죠. 그게 없으면 우리가 나가갈 수가 없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양산 단계의 수율 확보. 그러니까 지금 당장 하나 만드는 게 아니라 누가 맡겼을 때, 아, 나 이거 안 들어줘. 맡겼을 때 1.8 나노 공정으로 70%든 80%든 수율을 지키면서 생산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아직 경쟁이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8 나노 만들게요는 사실상 경쟁이 아니라 만드는 과정에서 수율이 누가 몇 퍼센트야 하는 단계가 진짜 경쟁이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ASML과 1조 원을 투자해 국내 R&D 센터를 짓고 하이 NA EUV에 대한 기술적 우선권을 확보해 수율 측면에서 삼성전자가 더 유리하지 않겠냐. 인텔이 1.8 나노를 만들더라도 분명 삼성전자한테 질 거다라는 전망이 나온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한다면은 삼성전자는 사실상 지금 디램 관련해서도 수요를 지키기 위한 장비 발주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디램 시장이 정상화되면서 감산 기조를 유지해왔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설비 투자를 재개할 조짐입니다. 왜 재개를 하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는 디램 경쟁력 강화를 위해 P3 잔여 공간과 신규 팹 P4에서 디램 투자가 앞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생산량을 늘리는 것도 있죠. 근데 HBM의 성능과 수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패키징 공정에 투입되는 후공정 장비 업체들에 대한 장비 발주가 지속되고 있다. 결국엔 수요를 지키기 위한 장비 발주가 지속되고 있고요. 올해 메모리 반도체 디램 시장이 전년 대비 5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 그렇구나. 디램 장비를 발주하는 이유도 뭐다? 계속 생산되는 디램 HBM에 대한 수요를 지키기 위한 장비 발주가 진행이 된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삼성전자는 수율이 얼마나 중요한지, 수율을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가 지금 관심 가져야 되는 건 뭐냐? 반도체를 생산하고 만드는 거 오케이. 근데 그 생산한 거에 대한 수율, 불량률이 낮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반도체 패키징, 그다음에 파운드리의 핵심은 수율입니다.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수율이 높은 기업을 잡겠지 수율이 낮은 기업을 잡진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엔비디아가 탐내는 기술은 뭐다? 엔비디아가 탐내는 관심 있는 기업은 어디다? 수율을 올릴 수 있는 수율을 올리는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는 기업은 저스템이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저스템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제품인 JFS 모듈이 이르면 1분기 시장에 공급될 예정이며 세계 최초의 기류 제어 기능을 갖춘 반도체 습도 제어 시스템입니다. 아니, 습도 제어가 뭔 상관이에요 하겠지만 상세 얘기합니다. 미세 공정입니다. 그러니까 2나노, 3나노 같다는 건 뭔 소리냐면은 1나노가 뭐예요? 10억 분의 1입니다. 1m를 10억 분의 1로 나누면은 1나노 공정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1나노미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뜻은 뭐냐면은 너무 미세하기 때문에 정말 작은 변화, 우리가 작은 먼지, 작은 것만 있어도 불량 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습도라든가 온도라든가 이런 주변 환경이 너무 민감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모두 맞춰줬을 때 수율이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맞춰주는 기업이 어디다? 저스템이다. 습도 문제 해결뿐 아니라 수율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는 가성비 있는 모듈로 평가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수율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기술력을 만들지 않아도 저스템은 이미 2016년부터 N2 퍼지 모듈을 개발해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 글로벌 종합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여기 거를 타선이 없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입니다. 웨이퍼 보관 장치인 푸베 N2를 공급하여 내부 습도를 5%까지 제어함으로써 소자의 수율을 높일 수 있는 점이 강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습도만 잘 잡아도 수율이 올라가는데 그 습도를 강력하게 잡아주는, 그러다 보니까 삼성도 SK하이닉스도 마이크론도 안 쓸 수가 없는 제품이 저스템의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근데 이거 좀 부족하지 않나요? 저스템이 이미 마이크론에 납품하고 있다라는 거죠. 진짜더라. 글로벌 1위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 기업인 저스템이 일본 마이크론의 질소 퍼지 시스템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얘기한 거죠. 질소 퍼지 시스템은 반도체 공정 중 습도로 인한 소자 손실을 최소화하는 저스템의 독자 기술입니다. 그래서 웨이퍼 이송 용기에 질소를 주입해 표면 습도를 5% 이하로 떨어뜨리는 방식으로 생산 수율과 품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잘 잡아도 수율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가기 때문에 안 쓰는 게 이상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스템은 대만, 싱가포르, 마이크론이 아시아에 운영하는 생산 거점의 질소 퍼지 시스템을 모두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론이 진짜 이 저스템의 이 질소 퍼지 시스템 습도를 잡아서 세계 최초로 수율을 올리는 이 기술력을 사용하고 있구나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요, 저스템 최근에 보니까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데 전환사채 있으면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면 저스템의 전환사채입니다. 저스템이 이사회를 열고 2023년도에 5월 2일에 무기명 무보증 전환사채 발행에 150억 원을 마련하기로 하는 안건을 승인했습니다. 아니 150억이면 엄청난 돈이고 그 돈을 누군가가 주식으로 전환하면은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손해 보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투자를 주도한, 그러니까 이 전환사채를 산 사람이 누구냐? SNS 인베스트먼트라고 합니다. SNS 인베스트먼트가 어디냐? 코스닥 상장사인 SNS텍의 자회사입니다. 아니 SNS텍은 뭐 하는 회사인데, 저스템과 SNS텍은 반도체 관련 기업이라는 거, 삼성전자라는 동일한 전방 산업과 고객사를 공유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반도체 관련 이 장비라든가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이라는 똑같은 공통 분모가 있는 기업이 저스템과 SNS텍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SNS텍이 저스템의 전환사채에 투자를 했다? 돈을 벌라고 했을까요? 아니면은 저스템의 주식을 내가 매도하려고 했을까요? 당연히 아시겠지만 이번에 이 전환사채에 대한 투자는 반도체 습도 제어 솔루션과 SNS텍의 이 블랙마스크에서 글로벌 톱티어 수준의 기술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공통 분모로 시너지를 내기 위한, 왜냐 블랙마스크를 만드는데도, 그리고 그거를 사실상 좀 더 수율을 올리고 좀 더 기능을 올리는데도 저스템의 기술력이 충분히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SNS텍이 투자 목록이었다면 저스템을 샀을 리가 없죠. 굳이 같은 부류의 또는 충분히 같은 이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을 굳이 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저스템을 산 이유는, 전환사채를 매수한 이유는 얘기한 대로 서로 간의 시너지를 만들기 위해서다. 오히려 반도체 성장을 더 이루기 위해서 투자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전환사채의 의미는 전혀 나쁜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좋은 의미일 수 있다.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스템을 보시면은 최근에 급등이 좀 나아졌죠. 그래서 강하게 반등이 나아졌는데 이 구간에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얼마에 사냐. 저는 지금 구간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 저스템의 가격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스템 지금부터 봐도 괜찮다. 세계 1위, 아까 얘기했지만 질소 퍼지 시스템, 습도 조절, 수율을 올려주는 기업이다. 실적도 괜찮고요. 전환 자체도 오히려 긍정적인 의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저스템 관심 갖겠습니다. 근데 이뿐만 아니라 아까 온디바이스 AI,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아까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정리해 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좀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는 100% 무료 어플에서 나눠드리고 있고요.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 가능하고요. 갤럭시를 씁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고 나면은 뭐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무것도 안 적으셔도 됩니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고요. 그래서 구글 플레이,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전화번호 같은 거는 적을 필요가 전혀 없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플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아까 온디바이스 AI랑 AI 반도체, 로봇, 시장 전망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리얼 추천주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저희가 9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무료로 올려놨습니다. 여기서 받아가시면 되고요.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맨 밑에 AI 반도체, 온디바이스 AI 로봇, AI 총정리 자료집 무료로 올려놨고요. 그다음 8만 명 구독자 때 드렸던 AI 반도체 로봇 자율주행 자료집,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자료집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믿져의 본전입니다. 그냥 무료로 모두 얻어가셔라 말씀드리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리얼 추천주에서는 2월 29일, 28일, 27일, 26일, 23일 추천주 매일매일 무료로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해외 증시부터 국내 이슈까지 무료로 정리해드리니까 다른 이슈 볼 필요가 전혀 없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매일매일 정리해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평생 100% 무료로 운영할 어플이니까요. 종목 시황 테마주 강의 다 무료로 얻어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독자 10만 명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요. 딴 거 안 바랍니다.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